그의 숨결이 느껴질 때마다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소리만 가득한 침실에서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우리의 심장 박동처럼 들렸어요. 오늘만큼은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죠. 그가 조심스레 내 어깨를 감싸 안는 순간 다리에서 힘이 스르르 빠져나갔습니다. 이 나이에 느끼는 떨림이 부끄러웠지만 그의 따스한 체온에 내 얼어붙은 시간도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따스한 눈빛이 나를 녹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람에 실린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신축 아파트의 창문을 통해 저녁 노을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새집 특유의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한쪽 구석에는 아직 포장을 풀지 않은 박스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거실에 덩그러니 놓인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기다리던 집이에요. 창가에 서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이 집을 보지 못했어요. 재개발 분양받은 날부터 입주까지 그가 가장 기다렸던 순간이었는데 폐암 판정을 받고 1년 그는 결국 이사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40년 살아온 낡은 집에서 벗어나 이 새 아파트로 오는 날만 손꼽아 기다렸던 남편이었어요. 언젠가 우리도 새 아파트에 살겠지? 출라나. 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방 안에는 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어요. 혼자서는 처음 맞이하는 밤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너무 깨끗했습니다. 얼룩 하나 없이 하얀 천장, 그리고 천장에 달린 새 조명. 모든 것이 새 것이었지만 마음은 공허했어요. 잠이 오지 않아 이리저리 뒤척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천장에서 쿵쿵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무슨 소린가 싶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 누군가 위층에서 걷거나 뛰는 소리였어요. 이 시간에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낮에도 가끔 들리던 소리였지만 밤이 되니 더 크게 느껴졌어요. 이불을 끌어당겨 귀를 막아보았지만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쿵, 쿵, 쿵.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았어요. 잠을 설치던 첫날 밤 결국 진통제를 먹고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밤마다 그 소리는 계속되었어요. 매일 밤 같은 시간, 같은 소리. 신축 아파트의 장점만 생각했지 이런 불편함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니 낮에도 피곤했고 새 집에 적응하는 게 더 힘들었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윗집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평소에 남의 집을 찾아가는 일이 없었기에 더욱 긴장되었습니다. 윗집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렸어요. 누구세요? 문이 열리고 중년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단정한 회색 니트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젊어 보였어요. 저 아래층에 사는 사람인데요. 밤마다 쿵쿵 소리가 들려서 말을 꺼내는 순간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아, 정말요? 저는 혼자 살고 있는데 밤에 특별히 움직이는 일이 없었는데 그의 반응이 너무 솔직해 보여서 당황스러웠습니다.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매일 밤 11시쯤에 쿵쿵 소리가 들려요. 지금도 들리고 있어서 이상하네요. 저 혼잔데요. 혹시 같이 내려가 보시겠어요?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확인해 볼게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잠시 망설였지만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 없었기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현관문을 잠그고 저와 함께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신병철입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그가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김출란이에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내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에도 쿵쿵 소리는 계속 들렸어요. 거실 한가운데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금도 들리네요. 신병철 씨가 말했어요. 네, 바로 이 소리예요. 매일 밤 들려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아래에서 더 큰 쿵 소리가 들렸습니다. 둘 다 놀라 바닥을 내려다봤어요. 이건 그가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마도 역층간 소음인 것 같아요.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올라오는 소리였던 거죠.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오해였던 거예요. 내 윗집이 아니라 아랫집에서 나는 소리였던 겁니다. 아, 정말 죄송해요. 오해해서. 아니에요. 저도 처음 듣는 케이스네요. 신기하네요. 이런 경우도 있네요. 그는 전혀 불쾌해하지 않고 오히려 신기하다는 듯 바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너그러운 반응에 마음이 놓였어요. 제가 내일 관리사무소에 문의해 볼게요. 역층간 소음이라는 게 가능한지. 감사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괜찮아요. 저도 새 아파트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일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의 친절한 말에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인사를 나눌 때 그가 다시 한번 자기 이름을 확인해 주었어요. 아, 저는 신병철이라고 합니다. 1204호에 살고 있어요. 저는 김출란입니다. 1104호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일. 아니에요. 이웃이 된 것도 인연인데 이렇게라도 인사하게 되어 다행이에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가 왠지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눴다는 사실이 새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층간소음 문제는 관리사무소의 도움으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아랫집에는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이 살고 있었고 관리사무소에서 중재를 해주었어요. 소리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밤에는 조용해져서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병철 씨와는 가끔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마다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나눴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침묵의 인사도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구와도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고 살아온 지난 2년, 남편이 떠난 후 저는 점점 더 외부와의 접촉을 줄여왔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신병철 씨와는 그 짧은 만남 이후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이 찾아왔습니다. 복날 집안에 혼자 있으니 더위가 더 심하게 느껴졌어요. 갑자기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네, 누구세요? 1204호 신병철입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시 망설이다 인터폰 버튼을 눌러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곧 초인종 소리가 들렸고 문을 열자 신병철 씨가 작은 냄비를 들고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삼계탕을 끓였는데 혼자 먹기엔 너무 많아서. 혼자 드시긴 덥잖아요. 같이 드실래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솔직한 눈빛에 거절할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는 아직 정리가 다 안 돼서. 네, 그러시죠. 그럼 위로 올라오세요. 말없이 그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낯선 남자의 집에 가는 것이 긴장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식사라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의 집에 들어서자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어요. 바흐의 음악이었습니다.
남편도 바울을 좋아했었죠. 앉으세요. 금방 차릴게요. 그는 부엌으로 향했고 저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벽면의 CD 컬렉션이 눈에 들어왔어요. 클래식 음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테이블에 삼계탕 2그릇을 차렸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물 위로 파가 떠 있었고 닭고기가 부드럽게 익어 있었습니다. 직접 하셨어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네, 혼자 살다 보니 요리는 할 줄 알아야 해서요.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복날에는 삼계탕이 최고죠. 첫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먹어보는 제대로 된 삼계탕이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매년 복날마다 삼계탕을 해줬는데 그가 떠난 후로는 혼자서는 만들어 먹지 않았습니다. 맛있네요. 솔직한 감상을 표현했어요. 다행이네요. 마음에 드셔서.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내내 계단에서 나눴던 짧은 대화, 그 눈빛이 자꾸 생각났어요. 그때의 나 그리고 그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처음 만난 이웃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따뜻한 감각이었어요. 인삼주 한 잔 하실래요? 삼계탕을 다 먹고 난 후 신병철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거절했을 텐데 그날따라 용기가 났어요. 네, 한 잔 정도는. 그는 작은 유리잔 2개를 꺼내 투명한 술을 따랐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쓴 향이 코끝을 자극했어요. 직접 담근 건데 요즘같이 더운 날씨에 좋아요. 첫 모금을 마셨습니다. 쓴맛이 혀끝에 맴돌다가 목으로 넘어가며 달콤한 뒷맛이 남았어요. 은은한 인삼향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거실에는 바흐의 음악이 계속 흐르고 있었어요. 지선상의 아리아였습니다. 남편이 가장 좋아하던 곡이기도 했어요. 바흐를 좋아하세요? 물었습니다. 네, 클래식 중에서도 특히 바흐의 음악이 좋아요. 정교하면서도 감정이 깊은 것 같아서. 남편도 바흐를 좋아했어요. 갑자기 그런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평소라면 남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을 텐데 인삼주의 영향인지 모르겠어요.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관리사무소에서.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2년 전에. 폐암이었어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의 말은 간단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잔이 비워질수록 그의 목소리는 낮아지고 눈빛은 더 깊어졌어요. 저도 혼자 산지 오래됐어요. 5년 전에 이혼했거든요. 그의 고백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 싶었어요. 혼자는 익숙하지만 가끔은 목소리가 그립더라고요. 집에 들어왔을 때 누군가의 인사가 있었으면 하는. 그 말에 내 눈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집에 들어오면 왔어? 한마디가 전부였지만 그 한마디조차 이제는 들을 수 없다는 사실이 문득 슬펐어요. 인삼주가 거의 바닥을 드러낼 때쯤 우리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우연히 스쳤습니다. 손끝이 그의 잔에 닿았어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급히 손을 뺐지만 그 짧은 접촉에도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출란 씨, 그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남편 외에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그 순간 어딘가에서 오래된 봄날이 스미는 것 같았습니다. 인삼주의 효과인지 클래식 음악 때문인지 아니면 오랜만에 누군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는 설렘 때문인지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어요. 출란 씨, 혹시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좋아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거라.
솔직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더 깊어졌어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를 나눈 건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가 천천히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어요.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로 뻗어 내 손등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따뜻했어요. 남자의 손길을 느끼는 것이 너무 오래되어서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그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내 손등 위에서 작은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몸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말없이 천천히 그의 숨결이 가까워졌어요. 얼굴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부할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순간을 기다렸던 것처럼 나도 모르게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부드럽게 만났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 모두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살갗과 살갗 사이 식은 줄 알았던 온기가 튀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생각보다 부드러웠고 인삼주의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한 맛이 느껴졌어요. 키스가 끝나고 그가 물러났을 때 그의 눈에는 당혹감과 열정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나이든 남자의 눈에서 이런 열정을 볼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갑작스러웠나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대답하고 싶었어요.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손가락이 그의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갔어요. 그 순간의 친밀함이 키스보다 더 강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다시 다가왔고 이번에는 더 길고 깊은 키스를 나눴어요. 그의 팔이 내 허리를 감쌌습니다. 따뜻했어요. 그의 손길이 내 등을 쓸어내렸을 때 몸 전체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클래식 음악은 이제 쇼팽의 녹턴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달콤하고 서정적인 피아노 선율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음악의 리듬에 맞춰 우리의 심장도 함께 뛰는 것 같았어요. 신병철 씨의 손길은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오랜 시간 그리워했던 사람을 만난 것처럼 모든 움직임에 진심과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내 볼을 어루만지고 목선을 따라 천천히 내려갔어요. 그 손길이 지나가는 곳마다 피부가 달아올랐습니다. 출란 씨, 그가 나지막이 내 이름을 불렀어요. 그 낮은 목소리에 담긴 열망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던 낮은 목소리, 그것 하나로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오랫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더 이상 망설임은 없었어요. 그의 입술이 내 귓가에 닿았고 나지막한 속삭임이 귓속을 간지렸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요? 그 말에 가슴이 떨렸어요. 66세의 여자에게 건네는 아름답다는 말이 이렇게 진실되게 들릴 수 있다니. 남편은 젊었을 때도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나이든 내 몸을 그에게 보여준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실망이 아닌 경애와 감탄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그가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내 어깨를 감쌌어요. 천천히 블라우스를 벗겨내리며 그의 입술이 드러난 어깨에 닿았습니다. 부드러운 키스가 목선을 타고 천천히 내려왔어요. 그의 입술이 닿는 곳마다 피부가 화답하듯 떨렸습니다. 소파에서 시작된 우리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그의 침실로 이어졌어요. 그가 내 손을 잡고 일으켰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과 기대감으로 온몸이 떨렸어요. 침실로 들어서자 달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더욱 담대해졌어요. 그의 침대에 함께 누웠을 때 마음 한구석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나이든 내 몸을 그가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염려였습니다. 출산과 세월의 흔적들, 처진 살과 주름.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오직 존중과 애정만이 담겨 있었어요.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요. 세상 어떤 여자보다도. 그의 속삭임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가 내 위로 몸을 기울였어요. 나이에 비해 여전히 단단했지만 그도 세월의 흔적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가슴에는 하얀 털이 듬성듬성 나 있었고 옆구리에는 작은 흉터도 보였습니다. 우리의 맨살이 처음 닿았을 때 전율이 일었어요. 그의 체온이 내 몸으로 전해지는 순간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그의 손길은 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세월의 흔적, 주름, 그리고 상처까지도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의 태도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움직일 때마다 몸 안에서 무언가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수십 년간 잠자고 있던 욕망이 한순간에 깨어났습니다. 그는 내 반응에 더욱 고무된 듯 나도 모르게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병철 씨. 그의 눈이 내 눈을 마주 보았어요. 그 눈빛 속에는 깊은 욕망과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것들이 전신을 휩쓸었어요. 심장은 조용했지만 허벅지는 확실히 기억했습니다. 젊었을 때와는 다른 더 깊고 성숙한 감정이 함께했어요. 그의 움직임은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내 반응을 살피듯 천천히 리듬을 만들어 갔습니다. 괜찮으세요? 그가 내 귓가에 속삭였어요. 방 안은 우리의 숨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클래식 음악은 어느새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격정적인 선율이 우리의 움직임을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아니 어쩌면 한 번도 제대로 느껴보지 못했던 감각이었어요. 출란 씨. 그도 내 이름을 부르며 더 강하게 안아주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온몸에 전율이 퍼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하얗게 변했어요. 눈앞에 별들이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일었어요. 그의 몸이 굳어지더니 내 안에서 펄떡거렸어요. 그가 내 위로 쓰러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꼭 아는 채 그 여운을 함께 느꼈어요. 오랫동안 숨을 고르며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가 내 귀에 들렸어요. 빠르게 뛰던 심장이 점점 안정을 찾아가는 소리가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한참 후 그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내 옆에 누웠어요. 땀에 젖은 이마를 쓸어내리며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동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내 눈에도 같은 감정이 비쳤을 겁니다. 출란 씨. 그가 내 이마에 땀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어요. 이것은 단순한 육체적 관계가 아닌 두 영혼의 깊은 만남이었습니다. 저도요. 작게 대답했어요. 이런 느낌은 처음이에요. 그는 놀란 듯 나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고민하다 물었어요. 남편분과는?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알 수 있었습니다. 고개를 살짝 저었어요. 그런 적 없었어요. 그저 의무였죠. 그의 눈에 안타까움이 비쳤습니다. 조용히 내 손을 잡아주었어요. 앞으로는 모든 순간이 의무가 아닌 기쁨이 되길 바라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런 따뜻한 위로와 이해를 받아본 적이 있었나요? 그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오랜 시간 억눌렸던 감정들이 해방되는 순간의 눈물이었어요. 달빛이 우리의 벗은 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의 체온이 내 몸을 따뜻하게 데웠어요.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누군가의 품 안에서 진정한 나 자신을 찾은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모든 것을 나누었습니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지나온 세월의 아픔과 기쁨까지. 그의 품 안에서 저는 다시 한번 여자가 되었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66세의 늦은 나이에 찾아온 인생의 가장 깊은 선물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어왔습니다.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이 보였어요. 순간 어디인지 혼란스러웠지만 곧 어젯밤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몸을 일으키려는데 허벅지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다리가 스르르 풀려 잠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옆에서 자던 신병철 씨는 이미 일어나 있었어요. 커튼 사이로 그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그는 식탁에서 조용히 물을 끓이고 있었어요. 일어나셨네요. 그가 미소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네. 쑥스러움에 이불을 더 끌어당겼어요. 오늘은 국화차 어때요? 아침에 마시면 좋아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젯밤과는 또 다른 친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익숙해지려는 조심스러움과 익숙해지고 싶은 설렘이 섞인 아침이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66세의 몸으로 오랜만에 경험한 열정의 여파였을까요? 그가 다가와 살며시 팔을 잡아주었어요. 괜찮으세요?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아니에요. 그냥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는 이해했는지 부드럽게 웃으며 내 어깨를 감쌌습니다. 함께 식탁으로 향했어요. 따뜻한 국화차 2잔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가볍게 차 한 잔이 좋아요. 정신도 맑아지고. 차를 마시는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처럼.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놀라서 차를 거의 쏟을 뻔했어요. 혹시 누구? 잠시만요. 그가 인터폰으로 향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젊은 여성의 얼굴이 보였어요. 정체를 알 수 없었지만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아, 딸이네요. 그가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어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어젯밤의 열정이 찬물을 맞은 듯 했습니다. 어떡하죠?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괜찮아요. 자연스럽게 행동하면 돼요. 우린 이웃이니까. 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급하게 옷을 정리하고 머리를 손으로 빗었어요. 신병철 씨는 현관으로 향했고 저는 침실에 남아 있어야 할지 아니면 나가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아버지, 안 계세요? 문 밖에서 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민지야. 잠깐만. 신병철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전화 안 받으셔서 걱정됐어요. 어제부터 딸이 말하다가 문이 완전히 열리자 안을 보고 잠시 멈칫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식탁에 그대로 앉아있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숨을 곳도 없었고 숨을 이유도 없었어요. 우리는 성인이었고 서로의 감정에 솔직했을 뿐이니까요. 아, 손님 계셨네요. 민지가 약간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응, 이웃 사람이신데. 어제 삼계탕에서 같이 먹었어. 아침에 차 한 잔 마시다가.
신병철 씨의 설명이 약간 어색하게 들렸지만 딸은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병철 씨 딸 민지라고 합니다. 그녀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출란이에요. 같은 동에 살고 있어요. 가능한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민지는 테이블 위에 놓인 두 개의 찻잔을 바라보았고 그 시선이 주방에서 침실로 이어졌습니다. 침실 문이 열려 있어 약간 흐트러진 침대가 보였을 거예요. 그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제 몇 번이나 전화드렸잖아요. 왜 안 받으셨어요? 아, 미안해. 핸드폰 충전이 다 됐나 봐. 확인을 못했네. 약간의 어색함이 흘렀지만 다행히 민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이거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홍삼이에요. 요즘 기운 없으시다고 하셔서 고마워, 잘 먹을게. 신병철 씨가 받아들었습니다. 민지는 다시 한번 저를 바라봤어요. 눈빛에 의문이 가득했지만 예의상 더 묻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아버지, 몸 건강하세요. 그리고 전화 좀 받으세요. 알았어. 미안해 걱정 끼쳐서. 민지가 현관으로 향했고 신병철 씨가 그녀를 배웅했어요. 문이 닫히고 발소리가 멀어지는 동안 저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어젯밤에 달콤했던 시간이 갑자기 현실의 벽에 부딪힌 느낌이었습니다. 신병철 씨가 돌아왔을 때 그의 표정도 조금 어두워져 있었어요. 죄송해요. 갑작스러운 방문이라. 그가 사과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히 딸이 걱정되어 왔겠죠. 전화도 안 받으셨으니. 민지가 다녀간 후 우리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아침의 달콤함은 잠시 흐려졌어요. 현실의 무게가 우리에게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네, 그래야겠네요. 그의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옷을 갖춰 입고 출발할 준비를 했습니다. 신병철 씨가 현관까지 배웅해 주었어요. 출란 씨, 그가 문 앞에서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괜히 불편하게 만든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의 눈에는 걱정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언젠가는 마주칠 일이었어요. 그래도 너무 갑작스러웠을 것 같아서 그의 진심 어린 걱정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용기를 내어 그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조금만 천천히 가요. 우리 둘 다 서두를 필요 없잖아요. 그가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아침 햇살처럼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럼 다음에 봐요. 내가 말했습니다. 네, 곧 뵙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어젯밤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느껴본 설렘과 행복감이 몸 안에 남아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얼굴에 생기가 돌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어요. 마치 20년은 젊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몸을 씻으며 그의 손길이 닿았던 곳을 떠올렸어요. 아직도 그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을 때 허벅지는 여전히 뻐근했어요. 그 통증조차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신병철 씨를 마주치지 못했어요. 일부러 피하는 건지 아니면 딸이 조금 더 머물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 번호도 교환하지 않아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세 번째 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안녕하세요. 그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는 우리 둘뿐이었지만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고 서로를 힐끔거리며 서 있었어요. 딸은 잘 돌아갔나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네, 어제 돌아갔어요. 서울에 살거든요. 아, 그렇군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우리 사이에는 이미 특별한 연결고리가 생겨 있었으니까요. 출란 씨,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했어요. 우리가 엘리베이터가 내 층에 도착했다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문이 열렸지만 나는 바로 나가지 않았어요. 저도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많이 생각했어요. 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엘리베이터가 열린 채로 있을 수는 없었어요. 내일, 시간 되시면 저녁에 같이 식사할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그럼 내일 6시에 제가 찾아뵐게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에도 그의 따뜻한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내일을 기다리는 설렘으로 가슴이 뛰었어요. 다음 날 저녁 정확히 6시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신병철 씨가 깔끔한 차림으로 서 있었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정리하고 감색 셔츠에 베이지색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가 미소 지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문을 활짝 열고 그를 맞이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신경 써서 차림새를 갖추었어요. 연한 파란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약간의 립스틱도 발랐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거의 하지 않던 일이었습니다. 뭔가 준비해 오셨네요? 그의 손에 들린 작은 가방을 보고 물었습니다. 아, 네. 제가 좋아하는 와인이에요. 괜찮으시면 같이 마실까 해서. 고마워요. 저도 저녁 준비했어요. 식탁에 준비한 음식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침부터 정성 들여 만든 몇 가지 반찬과 밥, 그리고 조촐한 국이 차려져 있었어요. 와, 직접 다 하셨어요? 그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요리를 해봤어요. 맛있게 드세요.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며 지난 며칠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어요. 와인 한 잔으로 긴장을 풀자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출란 씨, 사실은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식사를 마치고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그날 밤 제게는 정말 특별했어요. 하지만 급하게 발전된 관계라 출란 씨가 부담스러우실까 걱정됐습니다. 그의 솔직한 마음에 감동했어요.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특별했고 행복했어요. 하지만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죠. 앞으로 어떻게 지내면 좋을까요? 이웃으로만? 아니면 그의 말끝이 흐려졌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어요. 우리의 관계가 어디로 향해야 할지 묻고 있었습니다. 잠시 생각했어요. 66세의 나이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설레기도 했습니다. 이제 와서 무엇이 두려울까요? 세상의 시선? 아니면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정말 천천히 알아가면 어떨까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서두를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이제 서로를 알아가는 중이니까. 그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대화를 나누는 동안 거실에는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였어요. 부드럽고 아름다운 선율이 우리의 대화에 따뜻함을 더했습니다. 식탁을 정리하고 함께 소파에 앉았어요. 신병철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따뜻했어요. 출란 씨에게 줄 게 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어요. 접힌 종이를 펼치니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언제든 연락하실 수 있게요. 제 번호예요. 미소 지으며 종이를 받았습니다. 내 마음도 그와 같았어요. 저도 드릴게요. 메모지에 내 번호를 적어 건넸습니다. 이런 작은 교환이 우리 사이에 큰 의미로 다가왔어요. 이제 우리는 서로를 찾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며칠 후 용기를 내어 그의 집 앞에 작은 쪽지를 놓았습니다. 이번엔 제가 인삼주 가져갈게요. 괜찮죠?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리고 그의 따뜻한 미소가 보였습니다. 첫날 밤은 끝났지만 설렘은 다시 시작되고 있었어요. 우리는 결국 서로를 향한 발소리에 다시 귀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층간소음이 아닌 마음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요. 66세에 맞이한 첫날 밤, 그리고 그 후에 찾아온 새로운 시작. 이것이 사랑이 아니면 무엇이겠어요? 때로는 우연히 가장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어내는 법입니다. 신축 아파트의 층간소음이 우리를 이어준 인연의 끈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서로의 존재 자체가 위로가 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질 날들이 어떨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의 떨림을 우리는 조용한 용기로 맞이했습니다.